변창흠 LH 사장이랑 인터뷰를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물어봤어. 진짜 서울 집값 떨어지는 거 맞아요? 지금 집 사지 말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 하이 여러분, B급 기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2달이 됐는데 뭐 주변 사람들한테 자문을 되게 많이 구했거든요. 뭐 이 채널이 어떠냐, 컨텐츠의 품질이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 뭐 공통적으로 하나씩 얘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알찬 정보가 없다. 뭐 이렇게 구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제가 그래도 기자잖아요. 기사를 취재한 후기와 제가 쓴 기사를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새해부터 해보려고 해요. 뭐 B급 기사 리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B급 기사 리뷰를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뭘 주제로 할까 하다가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전 LH 사장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취재하던 중에 변창흠 사장을 만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증부터 할게요. 진짜 변창흠 장관을 만난 게 맞냐?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첫 브이로그 여기에서 오늘 첫 브이로그 영상에서 바깥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은 내근 근무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인터뷰 일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인터뷰이가 그때 당시에 LH 변창흠 사장이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그 LH 사장님, 변창흠 사장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장관이 됐죠. 이때만 해도 난 진짜 장관이 될 줄 몰랐어. 솔직히 아무도 생각 안 했을걸? 이분이 장관이 될 거라고? 여기 얼굴 잘 나오죠? 변창흠 사장님이랑 인터뷰했었어. 진짜 인터뷰했다니까. 이게 지난 8월 달인가 찍은 거거든요. 8월. 여기 보면 잘 나와. 그쵸. 사장님이 이렇게 앞에서 인터뷰하고 내가 이 뒤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정도면 인정? 변창흠 장관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당시에 사실 인터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기자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사장, 그것도 되게 LH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곳 해주면은 다른 데도 해줘야 되거든. 제가 어떻게 그때 하게 됐냐면 제가 LH와 관련한 안 좋은 기사를 몇 번 썼었어요. LH의 어떤 뭔가를 지적하려는 기사들을 몇 번 썼었는데 홍보실 쪽에서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기사를 좀 안 내보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아니면은 뭐 내보내더라도 본인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담아서 내보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뭐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테니 그리고 LH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해줄 테니 기회가 되면 사장님 인터뷰를 한번 꼭 잡아달라. 이제 사장님 섭외를 두고 어떻게 보면 딜을 한 거지.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그때 주제가 3기 신도시였어. 지금 LH랑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거든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게 3기 신도시고 그 3기 신도시 추진의 역할에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게 LH예요. 그래서 변창흠 사장이 3기 신도시를 언급을 하면서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했었죠. 인터뷰를 했었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좀 볼까요? 했을 때 뭐 엄청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는 교통 계획을 먼저 세우고 도시를 구상했다. 교통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가까워. 그래서 차로 운전을 해서 가면은 빨리 가면 30분이면 가고 지하철을 타도 한 1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더 외곽에 있어. 더 바깥쪽에 있는 거지. 한 번 지하철 놓치면, 한 번 뭐 광역버스 놓치면은 뭐 엄청 시간 오래 걸리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2기 신도시 때.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LH는 좀 이런 먼저 교통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인프라를 갖춰놓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지. 여기서도 그때도 그 얘기를 했네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어 없어? 그 얘기가 핵심이었어요 이때. 좀 이제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냐 요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었네요. 답변을 한번 볼까요? 5월 6일날 발표한 대책에서 3만 1,000호가 늘었다. 그 다음에 8사 대책에서 13만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만으로 집값이 안정된다기보다는 정부의 공급 계획 전체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4만 호 아파트를 84만 개 짓고 수도권에서 12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100만 호가 넘는 집을 지으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었네.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내 얘기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러니까 80년대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집값이 올랐고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내놨죠. 그래서 입주를 시작하니까 가격이 쭉 안정됐다. 그리고 IMF가 오면서 이를 극복하면서 다시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2기 신도시가 나왔다. 뭐 파주 운정, 김포 한강, 그다음에 판교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나 이제 서울 도심 공급 계획 같은 획기적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집값은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변창흠 사장의 주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주택을 사들일 게 아니라 훨씬 좋은 주택이, 싼 주택이 편리한 입지에서 충분히 공급된다면 그 주택을 사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뭐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뭐 지금은 올랐지만 이제 이런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서울의 뭐 각종 공급 계획들 이런 게 공급이 되면 뭐 집값을 안정시킬 거다라고 변창 사장님이 주장했네요. 모르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는데 변창흠 사장의 약간 인터뷰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를 부정을 하진 않아요. 다만 서울에 주택 공급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겁에 질려서 주택을 구매하지 마라. 약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몇 년 뒤에 3기 신도시나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이제 수도권에서 공급 계획들이 이루어지면은 집값도 다시 안정세를 이룰 거다. 약간 이런 주장이네요. 인상. 근데 사장님 그때 당시에 변창흠 사장을 만났을 때는 되게 온화한 분이다. 뭔가 되게 젠틀하시고 막 되게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물론 당연히 그랬겠지. 뭐 내가 기자기도 하고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기자도 있고 했으니까 당연히 조금 연출된 모습을 보여줬겠지만 막 되게 권위적이다. 되게 사람 깐깐해 보인다. 약간 이런 인상을 받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장관 인선 과정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참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따님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집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저소득층이나 뭐 가난한 계층,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한 뭐 회의록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뭐 본인도 인정을 했죠. 그렇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또 뭐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뭐 겸허히 인정을 한다. 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뭐 이런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결국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장관에는 결국 인선이 됐고 이왕 된 거 앞으로 잘하기를 응원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좀 기대하는 점은 뭐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임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시장의 목소리를 잘 안 들었거든. 여러분들이 아는 아파트를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을 해보세요.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대치동 은마 아파트, 집값 그래프가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 근데 정부 통계로 보면 서울 집값은 12%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뭐 출장 많이 다닐 거 아니야. 가다가 좋아 보이는 아파트 있어. 그 아파트 이름만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야,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국정감사 때나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으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전 정부보다 덜 올랐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하질 않고 계속 다른 핑계, 뭐 집값이 2배 올랐다, 뭐 50% 올랐다, 이런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정부의 통계로 봤을 땐 14% 올랐다. 이런 좀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답답했거든. 그리고 기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기사를 쓰려고 데이터를 찾아봐도 집값이 가공할 만큼 올랐는데 전세값도 팍팍팍 오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집값이 11% 올랐다, 14% 올랐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기자들도 김현미 장관한테 더 많이 공격을 했던 것 같아, 솔직히. 계속 기자들이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를 물어뜯으니까 김 장관도 기자들과 거리를 좀 뒀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기자들과 되게 가까운 장관은 아니었어. 간담회 같은 거나 뭐 점심 식사나 뭐 이런 기자들과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소통을 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갖지 않았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변창흠 장관은 조금 뭐 기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민간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일선 부동산 시장의 목소리,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 뭐 집값도 좀 안정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이게 내 개인적인 진짜 바람이에요. 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김현미 장관보다 더 할 거다, 변창흠 장관식 스타일로 가면은 집값은 더 오를 거다, 뭐 전셋값도 오를 거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는 기사들도 나온 걸 봤는데 솔직히 벌써부터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까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라면 좀 인정하고 정책을 선회하든지, 부족했다면 뭔가를 보완해 나간다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나 수정이 필요한 거는 좀 명확히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은 그런 건 없었거든. 뭐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뭐 투기꾼의 잘못, 집값이 오른 건 투기꾼의 잘못이다, 뭐 금리가 낮아서 그렇다, 뭐 언론 탓이다, 이전 정부의 탓이다, 뭐 이런 핑계들을 정말 사실 좀 많이 내놨어요. 근데 뭐 새로 오시는 장관께서는 그러지 않길 바라야지. 변창흠 LH 사장이랑 인터뷰를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물어봤어. 사장님, 진짜 서울 집값 떨어지는 거 맞아요? 3기 신도시 들어오면은 서울 집값 떨어져요? 지금 집 사지 말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지 마세요. 이제 3기 신도시도 지을 거고 서울이랑 수도권에 집을 우리가 많이 지을 건데 왜 지금 영끌에서 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허허허, 근데 내가 몇 년 뒤에 집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허허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그 얘기를 해놨던 걸 내가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어놨어.